2020년 9월 달에 상장하고 계속 해가지고 트래킹을 해주고 있는 유니티입니다. 뭐 다들 알다시피 유니티는 게임 개발하는 그런 툴이고, 그리고 게임뿐만 아니라 뭐 영화, 뭐 자동차 뭐 설계라든가 아니면 아키텍처 이런 건축물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종종 제가 통화를 하는 베가스 풍류객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던 회사이고, 최근에 7월 13일 날 하나 인수한다 그랬죠. 아이언 솔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얘네 뭐 재무 상황이라든가 한번 살펴보는 과정을 놓고 하려고 해요. 요거 디스클레머는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읽어 보시고요. 7월 13일 날 아이언 솔스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앱이라든가 이런 모바일 환경에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이제 유니티도 조금 다른 광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요 기본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은 얘네가 하는 얘기는 3년 안에 이렇게 우리가 조정 이비다라든가 이런 수익을 내겠다, 이런 시너지 효과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게 74% 프리미엄을 주고 사가지고 4.4 빌리언.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조달하는 걸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긴 해요. 그리고 또 2.5 빌리언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총 들어가는 돈이 그냥 단순 산수로도 6.9 빌리언 정도 들어가네요. 근데 이 돈이 과연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고 이런 것도 플랜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거를 지출할 돈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걸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페드에서 금리 계속 인상하고 있고, 이렇게 금리를 한번 올리게 되면은 그 영향이 바로바로 안 나타나고 뭐 3개월, 6개월, 뭐 혹은 1년 뒤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요. 지금 실적 발표하고 있는 회사들도 이런 금리 가장 중요하죠. 여기에 지금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대 주주 요 두 개 기관이 1빌리언을 여기 보면 컴포터블 노트로 이게 채권, 전환 채권 요걸 발행해 준대요. 그럼 여기서 뭐 1을 빼야겠네요. 그러면은 뭐 5.9 빌리언 남았습니다. 그럼 따로 이게 5.9 빌리언인데 요거 인수하는 거 한번 볼게요. 그럼 4.4에서 1 빌리언을 빼주면은 현재 일단 3.4 빌리언은 어디서 가져올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얘네가 13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또 한몫한 게 지금 2022년 이렇게 가이던스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26.5%만큼 주식이 희석이 되는 거죠. 유니티 시총을 고려해 봤을 때 얘가 1빌리언 해준다 그랬으니까 3.4 빌리언만큼 좀 계산을 해주면 한 20% 정도가 하락하는 게 적당한 수준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한번 살펴볼게요. 더 현금이 얼마이냐 살펴보면은 현금만 1.1 빌리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좋아, 이 증권까지 팔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1.8 빌리언 정도 있네요. 아까 4.4 빌리언 주고 산다고 했는데 1 빌리언은 전환채권 그거를 최대 지주가 발행해 준다고 하고, 그러면 3.4 빌리언이 났거든요. 그러면은 최소 1.6 빌리언 요게 빕니다. 그래서 얘네가 혹시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그게 실질적으로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요번 인수가 조금 흥미로운 점은 지난달에 유니티가 그 한 4% 정도 인력 감축을 했거든요. 그거 이후에 이렇게 아이런 소스를 인수를 해요. 그 말은 요 4명을 자르고 차라리 새롭게 이 다른 뭐 수익 창출을 하는 그런 앱이던 다른 사업부를 키울 바에 원래 있는 회사를 프리미엄을 주고 이거로 대체하겠다라는 그런 걸로도 보여져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26.5%, 뭐 원빌리언 고려해가지고 한 20% 정도의 이제 주식 발행 그 희석이 되겠죠. 근데 얘가 유니티가 2021년에서 22년 요 딱 1년 사이에 이 주식이 7% 증가했어요.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 주는
RSU 요게 이제 한몫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또 20% 희석이 되고, 그리고 또 인수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3.4 빌리언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찾아볼게요. 매출 성장력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렇게 이런 영업 손실도 같이 더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한 걸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순손실, net loss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해석이 됐는데, 보통은 이 EPS 주당 순이익이 이 0.39면은 이거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왜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더 추가로 발행되니까 나눠지면은 더 적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실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더 이 EPS도 낮아졌다. 여기 프리캐시 플로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캐펙스를 빼야 되죠. 이거를 보면은 요번에는 어쨌든 뭐 프리캐시 플로우는 만들어냈습니다. 85 밀리언. 그리고 작년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프리캐시 플로우예요. 아까 3.4 빌리언이 남았잖아요. 분명히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거 관련해서 코멘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85 밀리언은 택도 없죠. 그리고 아까 2.5 빌리언인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 그랬어요. 지금 얘네 상황에서 이 자사주 매입할 돈이 없어요. 프리캐시 플로우로 요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직접적으로 주주들에게 자사주라든가 배당금이라든가 뭐 요런 걸로 주어지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아까 2.5 빌리언이 그 자사주 매입한다 그랬고, 요거를 2년 안에 이제 뭐 다 쓴다 그랬거든요. 요거에 대한 그리고 그 IS 아이런 소스를 인수 그거 끝난 다음에 바로 2.5 빌리언을 실행한다 그랬어요. 근데 물론 2년 동안이니까 천천히 주가가 더 하락하거나 뭐 어쨌든 간에 그 주가 희석을 주식수 희석을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2.5 빌리언을 쓴다 그랬어요. 2년 동안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있는 얘네들 요게 최근 탱큐거든요. 근데 여기서 2.5 빌리언을 과연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최대 2대 주주 기관에서 1 빌리언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전환 채권? 그걸로 해준다 그랬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더 해줄 마음이 있었으면은 더 해줬겠죠? 그리고 아까 4.4 빌리언이고, 그럼 남는 금액이 요 1 빌리언 이렇게 빼주면은 3.4 빌리언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뭐 주식 발행한다고 치고, 요게 주가에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한 뭐 20%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러면 주식 발행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요 2.5 빌리언 요거는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주가는 확인 안 해봤는데 그 정도 하락하면은 마켓에 정의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 빌리언 요거에 대해서 돈이 그냥 나온 걸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요번 실적 분기 발표에서 요거에 대한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근데 분명히 시너지 효과도 있겠죠. 요거를 깜빡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요 IS 같은 경우는 지금 순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갭으로 프라핏이 요번에 60 밀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인수한다고 해도 이 60 밀리언 만들거나 뭐 만약에 계속 돈을 잘 벌어가지고 2021년도에는 553 밀리언 프라핏을 냈거든요. 그래도 요걸로 자사주 매입을 2년 동안 하는 거 뭐 방어는 할 수 있긴 한데 되게 빠듯하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약간 제네레이션 체인지가 저는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마켓에서. 그런데 요렇게 얘네가 버는 돈으로 자사주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계획성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어떤 또 장점이 있을까요? 얘를 인수했을 때. 이 IS 아이런 소스 같은 경우는 프리캐시 플로우를 만들었어요. 2021년도에 139 밀리언 찾아보니까. 그리고 매출은 623 밀리언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 1분기 때 85 밀리언을 만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그냥 이대로만 유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건 가정이에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340이 됩니다. 이 회사도 성장을 하고 이 회사도 성장하겠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요거 이제 두 개, 이 140, 그냥 141 할게요. 계산 표하기.
요 140하고 요거를 두 개를 더해주면 그냥 반올림 해가지고 0.5 빌리언이라고 할게요. 프리캐시 플로우요. 이게 회사가 어디다가 남의 손 안 빌리고 주주 등껍질 벗겨먹지 않을 정도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요거를 주주한테 다 돌려줘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계속 다른 거 뭐 인수를 하던 직원들 이 RS요 그 주식 보상 같은 경우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 여력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두 회사가 뉴 컴퍼니가 되면 이비 따로 1빌리언 2024년까지 수익을 낸다고 해요. 요거 텍스랑 뭐 이런 거 다 제하기 전에 수익이요. 그러면은 그동안 지금이 2년이나 1년 반, 뭐 1년 반, 1.5년 정도 남았다고 칠게요. 그때 동안 1.5년 동안 유니티가 IS를 인수한 다음에 어떻게 이 광고 요런 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요게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2025년까지 300밀리언의 이런 시너지를 내겠다고 그래요. 단순 계산으로 보면은 얘가 4.4 빌리언 주고 샀어요. 근데 1빌리언은 아까 그 최대 주주 걔네들한테 전환채권 요거를 발행받는다 그래요.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요거 조건은요. 그래 어쨌든 간에 3.4 빌리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백을 2.5 한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2로 나누면 매년 1.25 빌리언. 근데 얘 프리캐시 플로우는 요번 쪽으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0.5 빌리언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갑자기 1 빌리언 되고 이렇게 되기 힘들거든요. 1 빌리언 낸다고 치면은 2배가 됐어. 이건 굉장히 마켓 상황도 좋아야 되고 얘네 매출도 많이 좋아야 되고 사업이 완전히 좋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지난 분기 탱큐를 살펴보면은 갑자기 확 돌아서긴 약간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거든요. 근데 뭐 요렇게 요게 뭐 정말 잘해가지고 1빌리언이 됐다고 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살짝 커버 가능해요. 여기 매년 한 방에 2.5 빌리언 쓰는 게 아니라 뭐 조금씩 나눠서 하겠죠. 요 2.5 빌리언이요. 그래도 요 3.4 빌리언 요거를 여기 펴요. 그럼 요거 주식 발행. 그럼 지금 요 인수한 거는 주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가를 살펴보면 이때까지 한 18%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IS, 아이런 소스를 인수한 거에 대해서 주가 반영은 어느 정도 된 걸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 이거 상승한 거는 마켓 영향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1빌리언 전환채권 발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매년 이자는 2%, 그리고 만기는 2027년. 그리고 돈 빌려준 거랑 그 주가 컨버전 레이트를 보면은 한 주당 48.89를 주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빌리언 넣은 그 실버레이크인가?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유니티가 2027년 전까지는 48.89로 간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회사도 물린 주식도 있을 테고 만약에 오래전에 투자를 했다면 안 물린 주식도 있겠죠. 그래서 좀 장기로 보고 있는 것도 든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이 회사가 주가가 지금 하락한 거 한 18%, 지금 13일, 12일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10% 하락했거든요. 근데 13일 날 그리고 14일 날 반응을 보면은 한 18% 거의 2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IS 인수로 인해 가지고 이 주식이 희석되는 거는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된 것 같다. 근데 요번 이제 실적 발표 곧 하잖아요. 거기서 봐야 될 게 저는 그걸 좀 볼라 그래요. 그 2.5 빌리언 아무래도 요거 IS 인수를 하니까 주식 수가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희석이 되니까 사겠다. 그리고 플러스 주식들 직원들 RS가 있어요. 요것도 상세를 해서 그 다일루션을 막겠다. 그건데 요 2.5 빌리언에 대한 거 요것만 확인이 되면은 지금 요번 이벤트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근데 유니티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저는 제 기준으로는 아직도 좀 비싸 보이고 가치 측정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출 대비 주가를 봐야 되는데 이 매출 대비 주가를 보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적어도 자생적으로 주주 등껍질을 벗겨먹지 않을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시점에 그때 좀
한 번 더 살펴보려 그래요.